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에게는 시간과 마음을 쓰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한다. 이거는 인맥이 좋다라는 말하고는 좀 다르죠. 그 인맥이 좋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비즈니스적인 어떤 차원으로 들리잖아요, 우리한테. 자신이 전략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시간과 돈, 마음을 써야 가능한 일이죠. 전략적인 투자가 선행돼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는 인맥이 그리 많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관계가 좋다는 거는 이제 인생길에 친구가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외롭지 않고 풍요롭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죠. 관계가 나쁘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방해를 받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인맥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 역시 시간, 돈, 마음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투자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한테 어떤 해가 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한테까지도 우리가 모르고 판단하지를 잘 못해서 이제 시간과 마음을 쏟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사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쓰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수평적 관계를 깨는 사람이에요. 그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나랑 이제 수평적 관계를 깨는 사람한테는 시간과 마음을 쓰지 마세요. 그 수평적 관계를 깨는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친구가 굉장히 돈도 많고 그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끼리 어디를 이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이제 동창들끼리. 그런데 이제 본인이 대단히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의 어떤 그런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선지랑 이제 호텔을 정해서 너희들은 그냥 따라오면 돼. 누구야 너는 그냥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내니까. 내가 결정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연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않고 이제 자기가 이제 비용을 다 대니까 의논하지 않고 이제 막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도 이제 다들 서로 이제 의견을 내세우는데 내 의견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무시해요. 그 모임에서 이제 그런 모임에서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는 어떻게 다시 한번 이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친구랑 이제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고 같이 모여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를 그런 식으로 이제 무시하는 사람, 어떤 그런 수평적 관계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본인이 무기력증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다 결정하고 난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특히 이제 어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런 돈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인맥을 쌓고 친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그런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따라가야 되는 상황. 그러면 그게 과연 나한테 이게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유익한 관계인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유능한 사람, 실상 나한테 도움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자존감 떨어지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 이제 나한테 해로운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싫다는 사람. 당연한 건데요. 당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싫어하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민해서기도 하고 남의 눈을 이제 크게 의식하는 어떤 경향이 있어서도 그렇고 모두에게 이제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이제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주로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 싫다는 사람한테 시간과 마음과 막 이런 거를 갖다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 싫다는 사람한테는 그냥 쿨하게 보이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게 내 정신 건강에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이제 애걸복걸 마음이나 시간을 쓰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직장 이제 상담한 분들 중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상담할 때 그분한테 다 허락을 받고 해요. 이거 유튜브에서 실예로 제가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혹시나 그 지인분들이 이거 누구 얘기 아니야? 알까봐
중간에 굉장히 많이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분의 이야기인지 모르게끔.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상담한 직장인 분 중에 한 명이 그 직장 상사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 상사가 이제 이분이 중간에 계신 분인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직원들, 후배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상담한 이분만, 그분은 이제 김 과장이라고 하시자고요. 김 과장만 단체로 따돌린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불손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왜 그러는지, 자기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근데 그 위에 직장 상사가 그렇게 이제 시켰다는 거죠. 굉장히 나쁜 직장 상사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전략으로 짠 게 뭔가 하면, 그 후배들한테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내가 잘할게, 좀 나랑 잘 지내자, 직원들한테 1대1로 애걸복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소용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만 일할 수 있는 조직입니까? 근데 아니래요. 영구직이라서 이제 각자 일하는 거예요. 각자 일. 그래서 제가 했다가 스스로 이제 그 왕따의 세월을 좀 견뎌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랑 밥 안 먹어도 돼. 나랑 뭐 나한테 특별히 그렇게 막 인사 안 해도 오케이. 뭐 그렇게 무표정하게 있어도 돼. 오케이. 인사도 아예 안 해? 오케이.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아예 작정하고 따돌리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일일이 다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일이 내가 1대1로 가서 매달리고 집착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되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그들은 직장 상사가 무서우니까, 직장 상사가 저 김 과장이랑은 밥도 먹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놨으니, 또 그들의 인성은 또 그렇게 부족한 인성이라서 그걸 또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이제 그 상황에서 흩으면 안 되는 거죠. 상황을 강제로 그렇게 돌아가게 했으니까, 그 언제까지 그 직장 상사가 내 직장 상사로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그 후배 직원들이 계속 그렇게 있을 것도 아니고, 특히나 또 다행스럽게도 영구직이면 따로따로 일해도 되는 상황이면, 자, 그냥 오케이, 그렇게 나를 다들 싫다고 하면 그냥 나대로 그냥 잘 지내겠어. 혼자 잘 지내보지 뭐. 그러다 보면 조직이라는 것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내가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진심을 보여야 할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죠. 막 내가 너무 급해서,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한테 집착해서 막 매달리고, 오죽하면 그분 말씀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죽하면 후배를 막 붙잡고 내가 잘할게, 잘해보자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직장 상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남들한테 물어봐도 별 문제 없는데, 직장 상사가 나를 못마땅해 하고 나를 유독 싫어해. 그렇게 되면 일단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쓰는 것은 도리어 역효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례하게 막 함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위축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잘 보이려고 전전긍긍하는 게 상대한테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악화됩니다, 상황이. 그걸 이제 즐길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탁 놔버리는 거죠. 그냥 나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자, 성실하게 일하자. 그리고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해보자. 다른 직원들하고 다 잘 지내고 명랑하게 평장심을 찾도록 노력하자. 저 직장 상사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게 내버려 두자. 그냥 나의 본분을 잘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직장 상사한테 이제 쿨한 태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차라리 지금 이제 좀 길게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탁 놔버리는 어떤 그런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진정성이 없는 사람. 필요할 때만 나 찾는 사람 있잖아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자기 용건 급한 거 부탁하고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연락이 뚝 끊겨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전화해서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다 끊던지, 오랜만에 만나서도 내 안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시간과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 별로 축하하지도 않고 떨떠름한 표정 짓는 사람들, 그리고 화제를 막 돌려버리는 사람들, 잘됨을 폄하하는 말을 하거나 진짜 운이 좋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진정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미련을 갖고 시간과 막 내 마음을 투자해서 어떻게든지 뭐 내 사람으로, 진정성이 이미 없는데 만들겠다는 어떤 노력은 대단히 참 헛된 수고일 수가 있습니다.
나 잘 되는 것에 응원과 격려, 관심 없는 사람한테 공들이지 마세요. 저 사람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내가 주변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로한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어떤 진정성이 있는 그런 관계에 내가 좀 더 마음을 쏟고 그런 관계가 지금 없다고 하면 어떤 그런 에너지를 집중해서 나 스스로한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인연들이 좋은 인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인생을 그렇게 하면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